앞 시간에는 성수대교 당산철교를 중심으로 해서 또 국내 강교량의 그 문제점들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같은 교량 가운데 한강 상류의 8당에서 강원도 소영강댐까지 약 20개 무도장 교라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무도장 교라라는 게 뭐냐? 같은 철판인데 우리가 크롬, 니켈 또는 뭐 철을 부동태화시키는 그런 합금, 비철금속을 아주 적게 넣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철에다가 크롬을 약 10.5%를 넣게 되면은 스테인리스가 됩니다. 제품으로는 13% 넣은 13크롬강이라고 그게 처음 나왔지만은 이러한 그 합금 부동태화시키는 그 합금 그 비철금속을 아주 적은 양 합금시킨 그래 해서 대기 중에서 부식이 일어날 때 약 한 5년부터 한 10년 정도 되면은 합금 성분이 표면에서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는 그런 금속을 그런 철을 뭐라 하냐 내후성 무도장 강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후성 무도장 강판으로서 교량을 건설하고 도장을 하지 않는 교량을 우리는 무도장 교량이라고 그렇게 이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철판을 사용하고 도장을 하지 않느냐? 경제성 문제입니다. 모든 과학 발달이 경제성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초기 강도는 초기에는 비용이 무도장 강판으로서 건설하는 게 조금 더 도장하는 기존 일반적인 강교량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도장을 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은 한 10년, 20년이 지나게 되면 그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도장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교량을 건설하는데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개발해서 이 철판을 개발해서 약 5,000개 이상 교량을 건설했고 일본도 1,500개 이상을 건설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늦게야 한강, 왜 한강에 또 건설했느냐, 집중적으로 했느냐. 한강은 한강은 수원지, 상수원으로서 사용되는 그런 물이 그 한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강물은 상수원, 그냥 수돗물로서 공급되어 있는데 이 수돗물을 우리가 일반적인 도장교량은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석유화학제품, 모든 도료가 유기도료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써왔는데 유기도료는 석유화학제품입니다. 그걸 적용할 때 또 그것이 뒤에 벗겨져서 강물에 떨어지게 되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요 무도장 도장을 하지 않으면 그런 환경오염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 떠나가지고 환경 측면에서 제가 서울 8당부터 소양강댐까지 무도장 교량을 건설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형태는 일반 교량과 마찬가지로 밀폐형 박스 거드 교량으로 만들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밀폐형 박스 거드 교량의 문제점은 밀폐형 박스 거드라는 것은 내부가 결로구조란 사실과 또 박스 거드 간 또 연결부에 볼트 연결을 통해서 내부에 물이 스며들 수 있는 그러한 구조다.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안에 내보십시오. 이렇게 부식이 되더라. 이는 건설한 지 5년 만에 제가 진단을 해서 실제 제가 직접 찍은 내부입니다. 제가 그 진단할 때 보니까 요 박스 거드 두께가 16mm 철판이었는데 벌써 구멍이 난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볼트 연결하고 볼트가 많이 또 상했죠. 볼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볼트와 구조재 간에는 재료가 같은 것 같지만 틀립니다.
강도도 틀리고 여러가지 재질도 틀리고 하지만은 뭐가 틀리느냐? 부식은 물리적인 그런 특성이 아니고 전기화학적인 전이가 바로 부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전이. 우리는 부식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이 교량들을 건설하는 건설기술자, 설계하는 사람들이 부식에 대해서 인식이 없으면 전위 관계를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현재 제일 문제가 건설, 교량의 설계 지침서에 부식 관련된 항이 빠져있다. 부식 관계에서는 기껏하면 뭐냐? 1940년대 이전에 지스, 일본의 그 교량 설계 지침서, 그 기준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볼트와 용접부의 부식 문제는 지금 반드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기존 건축물을 보면서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파악을 했어. 그 문제점 원인을 밝혀가지고 원인을 제거하는 그러한 보완 기술이 또 지금 기존 설계 지침에 반드시 보완돼야 됩니다. 제가 1993년도 연구소를 처음 만들었어. 국내에 많이 지적도 했습니다. 건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체 그 기존 지침서를 만들었던 사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추가에 그 지침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자체를 인정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아직까지 저로서는 힘이 없습니다. 다수의 힘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건 다 여러분이 우리 기존 설계 지침서를 바꿔야 되고, 우리나라 국가 연구비가 있는데 그걸 얼마를 쓰더라도 기존 설계 지침부터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무도장 교량 언제까지 이걸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겠습니까? 무도장 교량 지금 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잘만 이용하면 이 원인을 확실하게 밝혔어. 여기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밝혀낸다면 큰 기술 발전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를 또 해결하는 기술까지 개발할 것 같으면 그 기술은 첨단 기술로서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 상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도장 교량, 자 보셨습니까? 박스거드 교량 내부가 어떻게 부식되는가, 이런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15년간 전국 건설기술자 대상으로 한 15만 명 대상으로 부식 강의를 하면서 정말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고 다 우수하다는 걸 저도 직접 느꼈지만은, 그럴수록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지금까지 만드는 건축물들의 부식 문제는 만든 사람들은 그 문제가 그게 표면화되는 걸 다 싫어합니다.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참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이렇게 밝히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 대신에 우리가 부식을 싱글 안 쓰는 가운데 딴 부분에서는 세계 최고 기술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대국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어느 한 부분에 이런 손실도 있으면서 또 반대급부로 또 딴 부분에서는 더 앞설 수도 있는 그런 또 시간을 또 벌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 이 손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또 분석해서 여기에서 이걸 실험실로, 첨단 기술 개발에 실험실로 활용해서 더 좋은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낸다면, 첨단 기술을 우리가 여기서 기술만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그 사이 잃었던 손실을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실대로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처방은 뭐냐, 이제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서
부식 문제를 좀 더 연구를 하고 기초 지식을 쌓았어. 이런 문제를 제대로 정상화시키자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 강교량과 관련해서는 강교량은 강구조물이었습니다. 강구조물. 자, 같은 형태의 또 구조물이 뭐가 있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가끔 보면 크레인이 약 20년 된 크레인들이 자주 부러지는, 또는 있던 크레인이 사고 나는 그런 예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금방 제작된 지 얼마 안 된 크레인이 부러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 크레인, 누구든지 보면 크레인을, 건설 현장의 크레인 보면 참 불안합니다. 어떻게 저 엉성한 건축 구조가 큰 힘을, 많은 물건을 들어 올리고 이동하고 있느냐. 하지만은 다 구조적으로 아주 안전하게 다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대체로 국내에서 발생되는 크레인 사고는 오래된 겁니다. 몇 년, 다 10년 이상 된 크레인 가운데서 가끔 사건이 나는데, 자, 사건이 나면 그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계속 하는데 한 번도 원인다운 원인을 발표된 적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조사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 조사는 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히는 건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강구조물은 전체 면적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95% 면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단 5%, 용접부와 볼트 연결부 5% 안쪽에 부식 취약부라고 합니다. 왜냐? 그러한 부분에는 전지가 형성되는 구조입니다. 전지가. 용접부는 보면 용접부 웰드 메탈과 모재 간에, 또 볼트는 볼트와 구조재 간에 전위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전위가 어디가 높냐 낮냐 그거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서로 전위가 다른 두 금속이 접하는 부분, 볼트 연결부와 용접 이연부는 뭐가 생겼냐? 거기에서 전지가 형성돼서 비가 오든지 해서 물이 닿게 되면은 거기서 상대적 전위가 낮은 쪽에서 전지 부식이 된다. 국부적으로 파먹는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전체가 부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체 힘이 전체 구조물에 고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구조물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그 부식으로서 단면이 감소되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그 응력 집중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응력 집중, 응력이 거기 한때 모이는, 그래서 아주 취약해져 가지고 거기서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량을 보면서 우리 기타 강구조물에서도 이러한 볼트 연결부와 용접 이연부로 이루어진 강구조물에서는 반드시 한 5% 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설계 기준을 반드시 우리가 체크했어. 그 과연 부식 방식 관련해서 그 규정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기본은 뭐냐? 이러한 부식 취약부, 볼트나 용접부가 구조조에 비해서 반드시 상대적으로 전위가 높은 음극이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용접부는 하기 위해서는 용접봉 설계 규정이 또 추가돼야 되고, 볼트는 반드시 강도나 이런 인장 강도, 충격 강도 이런 물리적인 특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부식과 관련해서는 모두가 전위 관계를 반드시 우리가 설계 지침을 우리가 보완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물도 안전하게 유지해야 돼요. 유지 관리에서도 다시 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서 해법을 제공해야 됩니다. 자, 또 15분 됐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